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느새 이제 또 시간이 잘 흘러갔습니다. 잘 흘러가서 이제 1월은 가고 이제 2월 달이 시작됐죠. 2월에는 영어 교육학하고 영어학 이 두 이론 과목을 이제 심화 과정, 심화 이론 과정 강의로 진행하게 됩니다. 지난 1월 달에는 두 과목 모두 이론 기본 이제 입문 강의가 있었다면은 이번 달에는 영어 교육, 영어학 두 과목 다 심화 이론 강의가 되겠어요. 이 심화 이론 강의는 뭐냐? 두 과목 모두 실제로 우리 수험생 쌤들이 공부할 때 키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빈도가 많아지는 그런 챕터들을 모으고 모아서 이 2월에 우리가 심화 이론 강의로 진행하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영어 교육 파트에 대한 거니까 이 첫날, 첫 시간에 이 OT를 좀 진행을 할게요. 이 OT에서는 이제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어 교육 그 첫날 첫 파트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4주 동안, 앞으로 이제 우리 그 영어 교육 앞으로 한 달 강의 동안에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챕터들을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영어 교육학 심화 이론 강의를 전해드리려고 하는가 그 개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1월 달에는 영어 교육론에서는 상대적으로 쉬운 파트들을 했어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지도, 그다음에 뭐 수업 설계, 수업 액티비티, 머터리얼 관리 뭐 이런 것들, 교사 학생 역할, 그리고 영어 교수법의 그 아주 먼 옛날 문법 번역식 교수법부터 가장 최근에 의사소통 교수법, 의사소통 교수법에서 스핀오프로 파생돼서 나온 과업 기반 교수법, 내용 기반 교수법, 그리고 가장 첨단의 정보 기술 기반 IT 베이스된 교수법, 이것까지 쭉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다뤘던 요 챕터들은 상대적으로 키텀부터 이해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마무시한 그 어려움을 초래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 달에 다루는 것들은 좀 비록 그 우리 전공용 과목에서 난이도상으로는 흔히들 쉽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영어 교육학이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서는 좀 센 어려운 챕터들을 다룹니다. 자, 그러면 어떤 챕터들이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OT 용지 하나 있죠? 강좌 소개 용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일단 문법, 단어, 발음 지도라는 그런 항목부터 그런 챕터들부터가 이 강의의 포함 대상입니다. 지난 1월 달에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도 그렇고 문법, 단어, 발음도 그렇고 이 두 영역 모두 그렇죠. 우리 학생들한테 다 가르치고 학습하게 해줄 그럴 필요가 양쪽 다 있어요. 그런데 좀 구분을 하죠.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는 four skills라고도 하고 language skills, linguistic skills라고 해서 이 skills라는 말 많이 써요. 언어 기술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 달 심화 이론에서 다룰 이 문법, 단어, 발음 얘네들은 language forms, linguistic forms라고 해서 언어 형태들. 언어 이쪽은 기술들이었는데 이쪽은 언어 형태들에 해당되고 그리고 일선에서 보면은 학생들이 실제 배우는 것도 더 어려워하는 분야죠. 뭐 문법, 단어 발음, 그리고 교사가 가르치기도 좀 더 힘든 파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다? 결정적으로 우리 임용 시험에서 나오면은 좀 더 센 개념, 어려운 개념,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로 나오는 빈도가 훨씬 높은 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1월 달에 우리 이론 입문 강의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랭귀지 스킬즈로 시작했다면은 그에 이제 라임을 맞춰서 댓글을 맞춰 가지고 이번 2월 심화 이론 강의에서는 문법, 단어, 발음부터 그렇죠. 이것부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이제 큰 파트가 뭐냐 하면은 예, 그렇습니다. 언어 습득 이론이에요. 언어 습득 이론. 이건 여러분 선생님들이 많이 갖고 계신 아마 대다수가 갖고 계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유명 영어 교육 원서 중에는 예, 그렇죠. 더글라스 브라운이 대표 저서인 그 뭐예요? 더글라스 브라운 교수가 대표 집필한 그렇죠. PLLT, 예, PLLT라고 하는 단어 있죠.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줄여서 PLLT라고 하는 그 원서. 이게 이제 이 언어 습득 이론을 전문적으로 다룬 예, 유명한 원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PLLT란 원서만 보더라도 무엇입니까? PLLT란 원서만 보더라도 예, 그렇죠. 여러분들 그 쉽지가 않아요. 개인 독서로만 PLLT를 정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임용 수험생 쌤들끼리의 스터디만, 수험생 수준에서의 스터디만으로도 솔직히 5, 60%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PLLT란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에, 언어 습득론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대의 경우 뭐 사범대 영어교육과도 있지만 또 인문대 영문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는 또 특이한 그 교수 구성을 하고 있어요. 보통 사범대 영어교육과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나 정교수가 10명이 안 되죠. 보통 한 7, 8명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사범대 영어교육과도 그 정교수들 중에서 영어 교육학 쪽 파트 교수는 한 3명 정도, 3명이 짝짝짝, 많아봤자 한 4명, 5명이면 진짜 많은 정도. 예, 그 정도죠. 그리고 문학교수 한둘, 영어학교수 한 2명, 이 정도로 땡 하죠. 예, 근데 이제 서울대 영문과 같은 경우 한때는 교수 숫자가 한 37, 8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줄었지만 20여 명 이상의 교수진이 있고 정교수가. 그리고 그중에서 인문대 영문과인데도 영어 교육 쪽 학위를 갖고 영어 교육 파트 정교수가 무려 3명입니다. 예. 영어 평가론 담당하시는 이용훈 교수님, 그다음에 영어 담화지도, 예, 그다음에 화용론과 영어 교육의 관계, 주로 이런 쪽 많이 하시는 박용예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은퇴하신 것 같지만 바로 이 언어 습득론 위주로 하셨던 송미정 선생님, 이렇게 3분 있었는데 예, 저는 뭐 그분들한테 다 고루고루 학생 시절에 배워왔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용원 선생님은 저 이제 학교 졸업한 다음에 원래 미국에 계시다가 한국의 교수로 저 졸업한 다음에 예, 오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박사까지도 다 졸업한 다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용원 선생님한테 직접 그 수업을 들은 적 없지만 예, 송미정 선생님, 박영 선생님,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은퇴하신 박남식 선생님, 이런 분들 영어교육 전담 선생님들한테 쭉 들어봤는데, 그래서 특이하게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인문대 영문과도 영어교육 파트 정교수가 3명이에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서울대도 이제 학부, 석사, 박사 쭉 과정 있잖아요. 서울대 영문과에서 이 PLLT라는 여러분들도 다 갖고 계신 원서 어떻게 취급하느냐? 놀랍게도 박사과정, 학위 자격 시험, 거기 필독 원서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석사 아니에요. 뭐 학부생들 무슨 리딩 리스트, 그건 요새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박사과정.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사범대 영어교육과도 석사 졸업 논문 쓸 때 그 논문 자격 시험 그 리스트에 올라간 게 PLLT라는 원서입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서울대 영교과 영문과도 석사, 박사, 석사 과정에 논문 자격 시험 그 필독서 목록 리딩 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책이 PLLT입니다. 뭐 서울대에서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읽어보면은 PLLT는 정직하게 임용 수험생 개인의 입장에서는 혼자 30%, 40%도 온전히 이해하기가 되게 빡신 그런 책인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어 교육론 공부할 때 우리 수험생 쌤들이 가장 많이 이게 이겁니까? 이게 이겁니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게보다 사실은 다음에 말씀드릴 영어 평가론과 함께 영어
습득 이론 이 분야, 언어 습득 이론 이 분야가 제일 힘들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2월 영어 교육학 심화 이론 강의의 핵심은 뭐냐? 가장 많은 분량을 제가 쏟아 부어서 강의해 드릴 것은 뭐냐? 그렇죠. 영어 습득론, 언어 습득론 파트 여기가 되겠어요. 예, 다른 그 챕터보다 시간을 2배로 늘려서 오늘 하는 문법, 발음, 단어 지도, 그다음에 한 3주 후에 하는 영어 평가, 그다음에 하는 그 언어 교육과 문화적 변수 이런 다른 그 파트들은 다 한 주 분량으로 강의를 배정했는데 예, 이 언어 습득론만큼은 제가 2주 분량의 강의를 배정해서 그래서 어쩐다고요? PLLT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 그리고 역대 기출에서 그 논점이 되고 중요한 이슈가 됐던 그런 포인트들 예, 여러분한테 최대한 쉽게 풀어서 그냥 한번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그대로 들음과 동시에 좀 정리가 된다. 살짝만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마음으로 예, 이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언어 습득론. 이건요, 철학이 들어가고 사회학이 들어가고 특히 심리학이 들어가고 영어 교육 말고도 다른 교육학 분야에 많은 키텀들이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상당히 논쟁점들이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힘든 거예요. 예, 이게 힘든 겁니다. 왜 서울대에서 영교과 영문과가 PLLT를 물론 영교과의 경우는 예, 3학년 때 3학년 2학기인가 그때 PLLT로 수업해요. 서울대 영교과의 경우는 수업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 또 그다음 영문과는 박사 학위 논문 자격시험 그 리딩 리스트에 PLLT를 왜 넣느냐? 서울대 입장에서 봐도 그만큼 이게 센 원서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교 무조건 쉬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려운 대목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하지만 김재윤 강사는 그러한 그 PLLT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그 언어 습득 그 영역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들으면서 이해된다라는 그런 컨셉을 잡고 강의를 해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교육론 심화 강의 파트 우리 OT 안내지에 보면 나와 있죠. 세 번째 파트가 뭡니까? 영어 평가 이론, 랭귀지 테스팅 분야, 랭귀지 어세스먼트 분야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과목이 됐건, 예, 이건 어느 과목이 됐건 간에 수학이건 국어건 뭐 예체능이건 어느 과목이건 이 임용 시험에서 각 전공 과목별로 그 과목의 평가 이론이 어느 전공 분야나 다 다크호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평가 이론이 그 말하면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영어 교육으로 말하면은 언어 습득론 못지않게 이 키텀들, 키 컨셉들 요런 거에 칼같이 정확한 예, 그 이해 그리고 강사들 입장에서는 설명, 지식 전파 이 자체가 또 역시 나련한 점이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 2월에 1월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랭귀지 스케일즈 지도부터 이번 2월 마지막 챕터, 마지막 파트 뭐 언어 교육과 문화 변수 요 챕터에 이르기까지 그 영어 교육 파트에는 거의 뭐 9개, 10개 정도의 거의 그 정도의 파트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8, 9개 이상의 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투탑, 양대 산맥을 꼽으라면은 언어 습득론하고 언어 평가 이 두 파트가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작년까지 강의하고는 다르게 1월 강의에서는 빼버렸어요. 예, 이것은 일부 키텀들은 기초적인 키텀들인데도 그것부터도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아예 난이도로 딱 잘라서 2월로 딱 빼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제가 다루드린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 평가위원회에서 뭡니까? 신뢰도, reliability, 타당도, validity. 신뢰도, 타당도. 겉보기에는 되게 쉬운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많은 수험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뭡니까? 릴라이어빌리티에서도 예를 들면 그 뭐 이런 릴라이어빌리티, 저런 릴라이어빌리티, 신뢰도의 종류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심플하게 테스트 릴라이어빌리티는 뭡니까? 이 집에 하면 "네?" 하고 갑자기 눈이 동그래지는 분들 많아요.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또 그런가 하면은 타당도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컨텐트 밸리디티, 컨스트럭트 밸리디티 하면은 이 내용 타당도, 구성 타당도, 일명 구인 타당도, 좀 옛날식 한자어로는 구인 타당도, 요즘은 이제 구성 타당도. 이거 물어보면은 또 역시 이 둘의 개념을 압니까? 내용 타당도와 구성 타당도. 그리고 둘의 차이점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 점이 뭔가를 또 압니까? 하면은 "네? 차이점? 중복되는 점? 허허. 그냥 검은 건 글씨고 흰 건 종이 아닙니까? 검은 건 종이고 누르틱틱하고 칙칙한 건 종이." 아이고 뭐 이런 말밖에 못하는 분도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예,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온갖 학원 교재들이나 사설 교재들 이런 데 살짝살짝의 그런 그 뭡니까? 오개념도 전파가 여기저기 많이 돼 있어요. 특히나 임용 강의 경력 20년 이상 된 이 고인물 강사들, 노땅 강사들이 20년 전, 15년 전 강의 교재 그대로 개정도 안 하고 계속 사고를 우려드시면서 그렇게 좀 오개념을 15, 20년 이상 꾸준히 전파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 않아 좀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돼요. 예. 지난번 기출 26, 뭐 B형 6번인가 익스텐션으로 주어지는 태스크 이런 개념, 물론 이거 영어 평가론에 관한 개념은 아닙니다만 그 제레미 하머의 펠트라고 하는 임용에 3 번, 4번 이상 출제된 경력이 있는 그 유명 원서에 그대로 설명이 나오건만 전혀 엉뚱한 말로 26 기출 B형 6번 익스텐션 태스크에 대해서 M1 5개념을 임용 지난번 시험 끝난 지 하루 반 이틀 만에 열심히 퍼뜨렸던 그런 5개념을 퍼뜨린 강사도 있기도 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그 강사도 제레미야 뭐의 펠트를 한두 번은 최소한 강의 준비하느라고 20몇 년 강의사 생활 동안에 봤을 것인데도 가장 기본적인 기본 원서에서의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열심히 막 정답률 35% 예상한다고. 아니 뭔 수험생들 뭐라고 쓴다 체크도 안 해봤을 텐데 시험 끝난 지 하루 만에 뭐 정답률 35% 이상이라고 누가 봐도 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말까지 써가면서 5개념을 막 퍼뜨리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런 5개념의 위험이 많은 곳이 어디다? 아까 말했던 언어 습득론과 평가 이론 쪽이 강사들조차도 5개념을 가지고 15, 20년 이상 강의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면 뭐 저라고 그런 일 없었겠나요? 있었죠, 저도. 예. 그리고 앞불싸 실수해 가지고 그 직강한 다음에 다음날 인강 올리기 전에 5개념이 섞여서 한두 문장으로 말 튀어나간 거 그 부분 영상 잘라서 편집해서 자료 수정해서 올리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있으면은 그리고 나서 그다음 주에 직강생을 만나면은 "아 지난주 내가 뭐라고 했는데 그 부분 이렇게 바로잡는다."라고 번복 수정한 적 저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번 틀렸더라도 번복하고 수정해서 한두 주 늦더라도 하루 이틀 늦더라도 번복하고 수정해서 다시 올바른 개념으로 알려드리고 전파하고 티칭하면은 그러면 만회가 돼요. 그런데 이제 노량진 강사들의 아주 안 좋은 관행이 그러면 속된 말로 강사 가오 떨어진다고 끝끝내 5개념 바득바득 우기고 밀어붙이는 아름답지 못한 사례가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일령이건 영어학이건 영유건 다 있어요. 작년에는 영어학 통사론 기출에 관해서 5개념 퍼뜨리는 강사의 사례도 제가 하나 적발해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뭐 한 10년 가차 있는 영어학 강연 같던데 통사론의 의미역 이론에 대해서 매우 심대한 오류를 막 퍼뜨리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그때 되게 화를 좀 내면서 그런 오개념에 휘둘리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강생들을 좀 꾸짖고 혼낸 적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학원 강사 입장에서는 수강생 혼내면 좀 안 되는데 뭐 중고생들 뭐 메가 스터디 하면서 막 정신교육하는 뭐 그런 강의도 아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잘못된 지식을 맞다라고 퍼뜨리고 거기에 또 휘둘리는 걸 보면은 그런 건 용인은 할 수 없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수정 들어가고 다음날 틀린 부분 영상 잘라버리고 자수정도 하고 직학생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전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만약에 틀렸으면은 그렇게 얘기하고 올바른 개념 바로 고쳐 드려야 되는데 이 거의 대부분 형사들은 셀프 커렉션을 안 해요, 사람들이. 셀프 모디피케이션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번 2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 영어 교육 심화이론 강의. 직강 날짜는 월요일, 인강은 수요일 날 업로드. 그다음에 직강 날짜는 화요일, 인강 업로드는 목요일 하는 영학 심화 강의. 여기에 제공되는 모든 지식들은 말이죠. 저도 처음부터는 토시 하나라도 안 틀리고 다 완벽하고 정확하고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다 잘 가르쳤던 건 아니에요. 저도 중간중간 모호하게 말한 것도 있고 아까도 있지만은 어쩌다 한 번씩은 그래요. 저도 틀리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플러스 정확하게 모든 이 영조론과 영학의 그 임용 관련 심화 이론 지식을 전파해드리고 티칭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사람은 정확해야 된다고 믿고요. 정확을 위해서는 신부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뭡니까 크리티컬한 태도를 강사 자신에 대해서도 취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 20년 전이죠. 연말에 우리 지숙학원에 와서 저는 뭐 방문각에서도 오라고 하고 저기 뭐 해커스 쪽에서도 뭐 말도 있었고 했었지만은 다 거절하고 안 가고 오로지 지숙학원에서만 지금 20년째 올해로서도 이제 만으로 20년째입니다. 임용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쭉 해왔던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저도 다 스스로를 다 리뷰하고 리플렉션 하면서 가장 정제된 가장 칼같이 정확한 그래야죠. 기본 지식도 그래야 되는데 심화 이론 지식 바로 실전에서도 중상 이상의 난이도로 연결된 지식 그렇게 가르쳐드려야 맞는 거죠. 바로 그런 컨셉으로 그런 자세로 여러 쌤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일 힘든 언어 습득론, 그에 못지않게 힘든 언어 평가론, 그리고 그렇게까지 이론이 힘들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잘못 도외시하기 쉬운 그 언어 교육과 사회 문화적 변수 이런 분야까지도 제가 가장 정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말하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하면 이 지식을 숙지하고 있으면은 올해 시험 봤을 때 어떠한 상 혹은 중상, 극상 나름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절대로 이 지식 베이스 문제에서만큼은 내가 잘못 가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기본 지식만큼은 실전 시험, 올 11월 달에 실제 시험에 가서도 내가 기본 지식 베이스에서 뭔가 어긋나고 오개념 섞여 있어가지고 뭔가 그 덕분에 점수 까먹을 이런 일은 만들지 아니한다.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이 신념으로 말하면 이 어쩌면 그 올해가 본격적으로 지식풀뿐만 아니라 모든 임용시장에서 제가 본격적인 강의를 하는 마지막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늘 말하지만 제 원래 플랜 A는 26년 연말까지 학원 강사 일을 다 마치고 27년도부터는 이제 학원 강사 말고 다른 직업계열로 올라가는 게 제 원래 목적이었는데 물론 뭐 제 개인 사정과 학원 측의 사정과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1년 정도는 27년 연말까지는 제가 그 연장할 수 있다고 이 얘기는 이미 25년도 작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은 기본 타임라인은
제가 26년 연말까지로 이 강의를 완수하고 그 이후로는 최소한 임용 강의는 본격적으로는 안 한다라는 제 인생의 타임라인을 지금 미리 설계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어째야 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영어 교육학 또 영어학 심화 이론 강의라는 강의는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영어학, 영어 교육학 심화 강의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흠결이 아예 없진 않겠지만은 흠결을 최소화시키고 적어도 지식 베이스에서 오개념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여러분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그런 강의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노량진에 10개 가까운 넘나? 하여튼 뭐 임용고시학원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1년부터 영어까지 5개념은 오늘 또 여기저기서 꾸준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더 나쁜 점은 5개념 수정도 안 해주세요. 수험생들이 의심스러워 물어보면 긁혀가지고 화만 버럭버럭 내세요. 저도 뭐 그래 본 적 있어요, 솔직히. 어떻게 잘하냐고요? 저도 그래 본 적 있으니까. 하지만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반드시, 내가 뭔가 미스테이크, 그러면 저는 반드시 고쳐드렸습니다. 그렇게 고치고 다듬고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의 결정판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지식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은 어, 적어도 영어 교육과 영어학에 있어서 지식 베이스에서 뭐 애매하거나 뭐 대충 넘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틀리는데 뭐 어영부영하거나 이런 것은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OT 시간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 저는 올해 이 영어 교육학 또 영어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의 교재를 작년까지 하고도 많이 그 뭡니까 수정 보완을 했어요. 개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 교재를 많이 개정을 했고 이거를 이제는 제 은퇴 시기가 짧으면 1년, 길어야 2년 남았기 때문에 책은 안 찍고 전에 되겠죠? 한 뭐 500권 찍었는데 350권밖에 안 팔리고 150권은 책으로 쌓이면 그건 뭐 누가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은 없으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교재는 이제 각 챕터별로 파트별로 파일 형태로 지스쿨 온라인에 우리 인강 선생님들한테는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에, 이번 영어 교육학 파트는 각 파트별로 각 챕터별 핵심 영어 키포인트가 한 번에 쫙 다 있어요. 지난번 1월 달 기본 이론 강의에서는 입문 강의에서는 파트 내부에 각 작은 챕터별로 또 작은 섹션별로 영어 키포인트 한글 해설, 영어 키포인트 한글 해설 이렇게 번갈아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엔 좀 바꿨습니다. 심화편에서는 각 파트 전체별로 각 작은 챕터마다 영어 키포인트를 한 번에 쫙 정리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본 강의에서 주로 언급하는 이 한국어 해설이 그 다음에 쭉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선생님들은 하실 일이 무엇이냐? 최소한 인간적으로 강의 교재 각 파트 전체를 다 미리 읽으시지는 못하더라도 뭐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각 파트별로 앞에 있는 각 챕터별 영어 키포인트 약간 압축 버전으로 쫙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정도는 미리 프리뷰를 1, 2회 정도는 하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강 선생님이 이 강의를 지금 인강으로 듣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첫 주차 이 OT 들으시고 그다음 둘째 시간부터 영어 문법지도 딱딱 나오겠죠? 그러면은 뭐다? 그 앞에 쫙 다 남아 있는 영어 키포인트 그것을 한번 프리뷰를 먼저 하시라 이거예요. 영어 프리뷰를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글 본편과 제 영상 강의를 같이 들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멀뚱멀뚱 듣기만 하면 이 강의 활용의 효과가 30~40% 이상 떨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학습 효율을 위해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있으니까 이대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럼 이렇게 OT 시간을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예.